제가 정의하는 사이클의 올바른 자세는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손저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전거로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코치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이 그란폰도에서 사고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다치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제 컨텐츠 많이 좀 기다리진 않으셨나요? 네, 사실 빨리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이클은 동계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음 시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을 잘 올려놨는데 완전히 시즌 오프해서 자전거를 안 타신다면 진짜 초기화되기 딱 십상이거든요. 저희 그립그라운드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빴어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올바른 사이클 자세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무엇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죠. 뭐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야 된다, 아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야 된다. 뭐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골반을 뭐 중립으로 만들어야 된다. 뒤꿈치를 내려라, 뒤꿈치를 내리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아니다, 맞다, 갑론을방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이클의 올바른 자세는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주행 시 몸이 편해야 돼요. 주행 시 몸이 편해야 되고, 두 번째, 부상이 생기지 않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갖춰진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뚜르드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처럼 안장보다 핸들바를 엄청 낮게 세팅을 하고 공기역학적인 자세를 따라하면 이게 안정적인 자세일까요? 올바른 자세일까요? 사실 선수들을 무작정 따라하면요, 부상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편안하게 부상 없이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전거 세팅이 선행돼야 됩니다. 뭐 핸들바의 높이와 앞뒤거리, 뭐 안장의 높이와 앞뒤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되냐? 일단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핸들바의 높이와 앞뒤거리는 몸통하고 팔의 각도가 한 90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후드나 이 핸들바 탑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긴장이 좀 이완된 느낌이 들어야 되고,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장의 높이와 앞뒤 거리는요, 안장에 딱 앉았을 때 페달을 아래 6시 방향으로 두고 이 뒤꿈치를 밟았을 때 높이, 그러면 딱 앞꿈치를 밟았을 때 살짝 이 구부러지는 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달을 밟아서 한 3시 방향으로 앞으로 두신 상태에서 딱 밟았을 때 무릎 앞쪽에 있는 쓸개골과 발의 중족골, 이 앞꿈치라고 하죠. 앞꿈치가 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좀 올바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행 목적과 스타일이 다르고 근력하고 유연성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서는 이 전문가에게 피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데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더더욱 피팅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센터에 오는 회원들 중에 약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피팅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과 함께 피팅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 통증도 감소를 하고 자전거의 힘 전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져서 더욱 즐겁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체 조건과 이 능력, 이 선호하는 라이딩 스타일, 주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죠.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파른 언덕이라든지 고속으로 뭐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평지를 적당한 강도로 지속해서 라이딩을 하는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에 힘을 올바른 자세로 잘 실어주려면 이 상체가 중요해요. 상체. 우리의 몸은 이제 상체하고 하체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이클링 할 때도 상체의 근육들을 단단히 잡아줘야 이 하체에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스쿼트 같이 그 고강도 하체 운동할 때 이 복부, 뭐 등, 모든 상체 근육을 약간 긴장한 상태로 복압을 유지를 하고 이 상체를 안정화시켜서 운동을 해야 부상 없이 힘을 제대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자전거 이 사이클 자세는 허리를 과하게 이제 굴곡시키거나 그러니까 굽히거나 늘려서 피거나 하지 않고 중립을 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중립. 그리고 상체를 앞뒤로 지탱해주는 이 복근하고 이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여기에 균등하게 힘을 분배해서 상체를 좀 안정화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견갑골 날개뼈 있죠? 아래로 내려주고 이 광배 쪽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상태에서 상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하체는 어떨까요? 하체는요, 안장의 가운데 앉아야 돼요. 안장의 가운데 앉아서 골반의 각을 너무 좁지 않게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페달은 이 앞꿈치, 중족골의 가운데 부분을 밟으셔야 돼요. 페달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엑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밟아야 그래도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페달의 방향이 3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 그 쓸개골과 발의 앞꿈치가 직선이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앞꿈치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앞꿈치보다 무릎이 뒤로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릎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가 가장 안전하고 바른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무릎의 궤적이 만약에 너무 바깥쪽으로 막 빠진다거나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근데 만약에 통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마다 근육이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게 평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장시간 지속해서 라이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다양한 주행 환경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힘과 체중을 자전거 페달에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어딘가가 불편하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아야 오랫동안 힘을 지속해서 낼 수가 있어요. 자전거와 우리 몸이 접촉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안장, 페달, 핸들바를 기준으로 우리의 몸이 여러 관절을 움직여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죠. 네. 이 접촉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나 뭐 공기역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편안함, 그 다음에 지속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에 맞게 이 코스와 또 속도, 상황에 따라서 뒤꿈치를 좀 내려서 타야 하기도 하고요. 내려가지 않게 발목을 힘을 줘서 타야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서 막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맞게 그리고 코스와 속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럼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르막을 오를 때 생각을 해볼까요? 밋밋한 1%, 2% 경사라고 한다면 안장 뒤쪽에 앉아서 핸들을 몸쪽으로 좀 당기듯 잡고 페달을 앞으로 밀듯 페달링을 한다면요.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속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장 뒤쪽에 앉았는데 핸들을 상체에 기댄다면 허리 근육이 제대로 상체를 지탱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손저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전거로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경사가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얼른
안장 앞쪽으로 몸을 이동시켜서 상체를 살짝 세워야 돼요. 상체를 세워서 페달도 위아래로 밟는 페달링을 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자전거의 힘 전달이 잘 됩니다. 이건 속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엔 평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지를 달릴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만약에 속도가 한 25km에서 30km 정도의 뭐 중강도로 내가 주행을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상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펴지지 않게 중립으로 유지하고요. 상체를 앞뒤로 지탱해주는 복근, 이 앞쪽 복근하고 뒤에 척추 길이근, 이게 균등하게 힘을 분배해서 상체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견갑골, 날개뼈를 내려줘서 광배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안장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페달을 밟는다면 다리의 뒤쪽 근육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자세가 될 겁니다. 이 자세는요, 허리의 부상을 좀 많이 낮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저림과 같은 현상도 낮아질 겁니다. 물론 이 자세도 속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체중의 분배를 6대 4로 얘기를 하거든요. 안장의 6, 핸들의 4 정도로. 너무 많이 핸들 쪽으로 기대게 된다면 일단은 허리도 안 좋아지실 거고 오래 자전거를 타시지도 못할 거고 손저림도 있을 거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내리막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리막도 이 코스와 속도에 따라서 앉는 위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급경사다 그러면 몸의 중심을 완전히 뒤쪽으로 이동하고 중심을 낮춰야 안전하게 내리막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백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중심을 뒤쪽으로, 나의 몸무게를 뒤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속도와 상황에 맞게 자세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과 다른 여러 가지 자세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원리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지 혹시 내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페달링 할 때도 이 효율성 측면에서 힘 전달이 잘 되는지 이런 자세들을 계속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전거하고 몸하고 조금 자꾸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수나 다른 사람들 자세를 멋있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다르고 유연성이 다르고 그죠? 무조건 그 사람의 자세가 멋져 보인다고 혹은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고강도의 시합을 하기 때문에 시합 준비를 고강도의 라이딩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은 40km, 50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주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기역학 자세가 쉬워집니다. 오히려 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페달을 밟으면 엉덩이가 살짝 뜨거든요. 그랬을 때 핸들을 더 잘 당길 수가 있어요. 내 몸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공기역학 자세가 더 오히려 쉬운 거예요. 고강도의 속도에서는. 근데 중강도의 속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 에어로 자세를 좀 취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불편하시고 이 상체 쪽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몸이 편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몸의 유연성이나 근력이 부족하다면 로드 사이클을 타기 위한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기 위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좀 뒷받침 돼야 돼요. 근력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이라면 기본적인 보강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무작정 자전거만 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강화해야 할 때도 있고 이완해야 할 때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강 운동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좀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 그립그라운드가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사이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저와 이제 그립그라운드 코치진들이 여러분들의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좀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좀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온라인 사이클 클래스에서 소통하면서 좀 제가 긁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설적인 비판은 제가 수용을 하겠지만 무분별한 비난과 약간 무례한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런 댓글들은 그냥 과감하게 차단하고 삭제하겠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좀 투덜이를 좀 멀리하는 사람이고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가 응원을 받고 힘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정 코치였습니다.